세계는 이미 새로운 퀀텀 컴퓨팅 혁명에 정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퀀텀 테크놀로지, 즉 양자역학을 응용한 새로운 양자 기술의 등장. 2023년 세계는 퀀텀의 연구 개발과 상업적 응용 사이에서 변곡점에 있다고 할까. 따라서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미국은 퀀텀 기술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고 또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극복해야 할 중대한 도전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퀀텀 컴퓨터, 퀀텀 네트워크 및 센서는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물류, 사이버 보안 및 암호화, 의료기기 및 신약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약을 촉진할 것이므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사활을 걸고 집중하는 초경쟁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의 안보 질서에서 국방 및 보안 영역에서 퀀텀 센서는 GPS가 없는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무기 발사 및 탐지를 가능하게 한다. 실로 놀라운 범위다. 그래서 미래의 전쟁은 이 퀀텀 기술에 전부 좌우하게 되므로 모든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글로벌 민간 기술 회사에서 퀀텀 컴퓨터의 투자를 막대하게 하고 있고 벤처 캐피털 자금이 업계에 쏟아져 들어와 2021년에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퀀텀 기술의 진보는 인류 역사 및 과학을 크게 바꾸는 수준이 될 것이며 그 잠재적 경제 효과 및 결과는 마치 에디슨의 전기 발명이나 인터넷의 등장에 필적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정부가 퀀텀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이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퀀텀 기술 영역에서 중국의 독주는 독보적이다.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정부는 퀀텀 기술 개발에 약 150억 달러를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한 EA의 7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다.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은 퀀텀 네트워크와 퀀텀 컴퓨팅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의 표준화 영역이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선제적 기술 표준에 대한 리더십이 향후 퀀텀 연구 표준화 기술의 제정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도 이에 급박함으로 대응은 하고 있다. 2018년 국가 퀀텀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연구활동 및 인력개발 이니셔티브에 12억 달러 이상을 연방정부에서 승인했다. 바이든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2022년 칩 앤 사이언스 액트를 발표하여 향후 반도체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것도 바로 퀀텀 컴퓨팅에 사용될 궁극적 실제 집약체인 반도체를 틀어잡는 것이 목적이었다. 문제는 그 바이든의 프로그램에 아직 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투자는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라면 중국에 비하여 느리고 신속하지 않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미국은 R&D에서 상업적이든 군사형이든 실행 가능한 퀀텀 기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민간의 벤처키트 및 투자 자금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투자자들은 그 상업적 결실을 보기까지 투자에 대한 책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투자가 퀀텀 기술처럼 오래 걸리는 결실의 결과까지 그 틈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및 조달 시스템은 느리고 복잡하다. 따라서 퀀텀 기술이 내포한 혁신의 빠름에 맞추어 의사결정도 그에 맞게 간소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은 퀀텀 기술을 빨리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상업적 케이스를 늘려나가야 한다. 미국의 전기 전력망과 같은 중요 인프라 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얼리 어답터가 되는 방식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연구 인력이다. 퀀텀 기술도 현재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부족한 상태. 미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은 퀀텀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 연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수요만큼 쫓아가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이러한 분야의 인력이 확보되는 자연스러운 파이프라인이 부족해서 장기적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가지 긴급 대안이라면 고급 퀀텀 연구 관련 학위를 가지고 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속하게 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제후방의 동맹국과 협력하여 곧 등장할 신세계의 기술 리더십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중국에게 그 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여기까지 시시스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우선 시시스는 중국이나 북한의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안보 문제도 다루지만 기술 및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경제 분야도 포함한 종합적 세계 정세도 연구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여기서 중점을 두고 우리가 음미하고 해석해야 할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재 중국의 퀀텀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보는 것입니다. 컨설팅 펌 맥킨지의 자료를 시시스도 언급하는데 맥킨지의 자료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트 기업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020년 7억 달러에서 2021년 14억 달러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투자가 2배 이상 증가했군요. 그래프의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투자 총액에서 60% 이상이 퀀텀 컴퓨팅의 하드웨어 분야에 투자됐다고 파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먼저 CCS가 우려한 부분은 각국 정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민간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영국이 17%, 캐나다가 14%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의 민간 투자는 약 6%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부 주도의 투자에서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14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에 이러한 퀀텀 컴퓨팅 기술 및 AI 분야에서 중국 정부 주도의 공격적 투자를 목표로 하였는데 GCS가 지적한 대로 다른 7개국의 모든 정부 투자를 합산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은 정부 주도의 퀀텀 컴퓨팅 투자는 순위에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것이 눈에 띕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12개 중국 국립연구기관에서 박차를 가하여 최근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퀀텀 기술 특허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로 기술 예속화, 그러니까 표준화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란 것입니다. 기술 특허 분야에서는 한국도 어느 정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퀀텀 기술 연구진에 대한 일자리 요구는 아래와 같이 졸업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맥킨지는 반드시 퀀텀 관련 학위자가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화학공학 졸업자들을 당분간 퀀텀 기술로 유입하여 그 부족을 해결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GCS의 AI 거버넌스 프로젝트의 디렉터 그레고리 알렌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칩 경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과 시사점을 다음 페이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에 대하여 AI 및 반도체 기술의 처단을 수정 발표했다. 139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은 AI 알고리즘을 구동하는 첨단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칩의 95% 이상을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설계하기 때문이었고, 이로 인해 중국은 완전히 반도체 제조에서 사실상 불구가 된 셈이다. 또한 현재까지 중국은 AI 분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으려 노력했으나 이마저도 불투명한 미래로 중국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는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의 중국 정부의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이런 목표 달성을 봉쇄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했다. 며칠 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탈냉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중국과의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언급하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 칩, AI 그리고 퀀텀 컴퓨팅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앞으로의 중국과의 신냉전의 경쟁에서 핵심적인 전쟁터가 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기업 간의 상거래를 통한 군사 관련 기술을 탈취와 준비를 제한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것이 내용이었다. 이것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이라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긴급하게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치명적인 자율 무기의 성능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 모든 AI 시스템은 바로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작년에 미국이 강화한 대중국 견제와 이를 통해 중국의 현재 AI 기술 강국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냉전에서는 미국은 앞으로 중국과 AI 퀀텀 컴퓨팅 반도체 칩 분야를 봉쇄하여 중국의 첨단 무기에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말한 미국이 주목하는 점, 그러니까 치명적인 자율무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국이 중동에 제공하고 있다는 블로피쉬 A3 공격 드론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판매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드론의 특징은 타이밍 포착, 정찰, 그리고 표적의 정밀 타격에서 완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AI 기반 군사용 반도체 칩은 미국에서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 반도체 제조 기업에서 생산한 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싱크탱크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AI 칩을 군사 기술에 적용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미국산 칩 판매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직접 칩을 만들거나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통한 구매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바이든 정부는 다른 나라를 통한 대체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의 관문 자체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인 칩 설계, 소프트웨어, 제조 장비 및 장비 부품 영역에서 차단을 하고 있다.
가장 진보된 중국 칩 제조 시설이라도 더 이상 새로운 첨단 미국 장비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구매한 고급 제조 장비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예비 부품 또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것은 중국에게 기술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반도체 산업이나 안보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이라거나 혹은 미국의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컴퓨터 칩은 세계의 국가 안보와 지정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산업인 것이 실제의 사실이다. 이러한 수출 통제는 모든 칩 기술에서 중국을 차단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칩 제조 공장 설립을 차단한다. 제조 장비가 없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칩 공장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여객기를 독점 공급하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중국 항공사를 대상으로 공급을 중단한 것과 같다. 이미 구매한 항공기에 대해서도 지원 서비스와 자문,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유지 보수를 손 놓은 것과 같다. 그래서 AI 및 퀀텀 기술의 패권을 잡는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 외에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 램 리서치 및 KLA와 같은 미국의 주요 기술 공급 업체를 차단한 것은 반도체, 나아가 AI와 퀀텀 기술에서 중국을 작정하고 목졸라 죽이려는 초크 포인트, 즉 관문인 것이다. 반도체 산업에는 독점 제조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다. 네덜란드의 아즘, 그리고 어플라이드 마테리얼즈와 같은 회사는 항공 제조업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독점적 지위와 같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기술은 단기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에게 즉각적인 재앙이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독점 기술을 우회 방식을 통해 비밀리에 확보한다면 결국 이러한 미국의 봉쇄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칩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을 포함 모든 나라의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거기에 전 세계의 미래, 즉 AI와 퀀텀 컴퓨팅의 주도권 확보도 달려있기 때문이다.